12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MB 시절에 예. 저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4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 네. 비리 의혹. 네. 예. 네. 근데 사실은 포스코 관련해서 전에 기사를 뒤져보니까 자원외교 문제와 포스코가 네네. 연결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지금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예스노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일이고요. 딴 트랙에서 수사하더라도 결국 자원외교 부분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MB 시절에 예. 저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4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 네. 비리 의혹. 네. 예. 오늘 퀴즈는 속 인터뷰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코너에서 포스코 홍보팀장을 지낸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의 정민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명박 정부와 포스코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3대 비리 의혹을 묶어 부르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포함된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의혹 중 자원외교 문제와 포스코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꺼내면서 현재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민우 대표에게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정민우 대표는 확실히 말하긴 좀 그렇지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이명박 전 대통령의 3대 비리 의혹인 4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 비리 의혹. 이걸 한꺼번에 말하는 땡땡땡.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의혹. 앞자만 따면 딱 나오는 이겁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3글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도 인정합니다. 특별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숨을 쉬고 몰래 또 몰라 한 눈물에 내게 남아있던 너를 비워보내며 세상에 혼자 울던 나도 꿈에도 애써 참아왔던 지금껏 숨겨왔던 저 그 웃음 묻겠다 저 하늘을 날아가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함께 꿈을 꾸며 살 거야 하겠어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행복했기에 아직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행복했기에 아직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맞아 네, 태사자의 도 들으셨습니다. 힌트 달라고 하시는 분들 노래 들으시면 노래가 힌트입니다. 예, 태사자의 도. 선공 누가 했냐 이렇게 이 유튜브에 반응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홍아람 PD께서 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 인터뷰 코너 중에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시죠. MB 시절에 예. 그 저희는 사자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자방이라면 4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 네. 비리 의혹. 네. 예. 네, 정답은 사자방이었습니다. 사자방. 네, 박정호님 정답은 이명박. 네, 이명박은 아니고. 예. 자, 그리고 우리 9181번 쓰시는 분 세일즈 외교 아니고요. 자, 송미영님 사자방입니다. 맞히셨습니다. 3330번 쓰시는 분 사자방. 이름에서부터 호연지기가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8429번 쓰시는 분 사자방. 어휴 속 터져 라고 하셨고요. 박진수님 사자왕. 네, 자 그리고 김지일님 영어로 라이언 룸. 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6726번 쓰시는 분 정답 노래방. 노래방. 네, 돈 숨겨서 얼마나 좋을까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은 좋은데 노래방은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2029번 쓰시는 분 장사포. 네, 장사포가 왜 나옵니까? 김대환님 방갈로. 네, 자 그리고 9772번 쓰시는 분 PC방. 네. 자 그리고 8351번 쓰시는 분 사자방입니다. 집 가는 중인데 길이 너무 막혀요.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답도 맞히셨네요. 7417번 쓰시는 분 영포라인. 네, 9764 찜질방. 네, 그리고 2380번 쓰시는 분 깜빵. 네, 그리고 9298 쓰시는 분 사자방. 정말 이게 나라였나 싶네요. 그 밑에서 충성을 다하던 한국당 의원들 무엇이 그리 할 말이 많으신지라고 하셨어요. 7338 쓰시는 분 정답 사자방. 지나간 일이라고 덮고 가자는 분들 계시던데 잘못된 부분은 들추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워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231번 쓰시는 분 삼이자. 삼이자가 왜 나옵니까? 임나연님 테니스장. 네,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신상범님 유튜브에 올리신 분인데 사자 방씨일가. 네, 어느 방씨일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자 그래요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답도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골라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오늘 조진주 씨가 나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석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여전히 북한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중국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미중 간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 참사는 항공기가 비행 중 낙뢰를 맞고 회항해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와 충돌하면서 연료가 유출돼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아버지 하면 아버지죠. 예, 어린이의 아버지니까요. 자, 그런데 어린이날의 아버지 하면 바로 이분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과 아동 문학의 선구자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올해로 탄생 120주년을 맞았네요. 자, 뜻깊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업적과 의미 그리고 방정환 정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방정환 재단의 연구부장인 염희경 박사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미경입니다. 예, 박사님. 자, 어린이날 때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신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전부터 있긴 했었는데 네네. 그 전에는 뭐 어리석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나이가 의미였어요. 어리다라거나 예. 이런 의미의 어린이였다면 예. 이제 방정환 선생님은 그 어린이에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의 어떤 새롭게 의미 부여하신 분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어린이가 새 말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한 분도 바로 방정환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날을 제정을 하셨을까요? 원래는 천도교 소년회에서 예. 어린이 날이라고 해서 이제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 때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요. 네네. 그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른 종교단체라든가 소년단체가 같이 만나서 네. 1923년에 이제 어린이날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워낙 이제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억압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뭐 어린이 인권운동, 해방운동 차원에서 이제 어린이날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요. 항상 천도교가 선도를 네네, 했네요. 네. 그 사실 3.1운동도 네, 맞습니다. 천도교가 네. 선도를 했고 네. 천도교의 뿌리는 동학이고. 동학이죠. 예. 동학과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 집안이 망하면서 예. 그 아버님이 천도교의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권병덕 선생님과 의형제를 맺게 되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그분의 중매로 방정환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가 되시죠. 아 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천도교의 청년 운동을 주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운동을 또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에게 어린이는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까? 방정환 선생님께 어린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는 모든 인간이 인내천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하늘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 특히 어린이라는 존재는 하늘님에서 어린 하늘님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도교에서는. 네네. 그래서 어린이를 주목을 했는데 게다가 이제 일본에 또 유학을 하시면서 네네. 일본에서 어떤 꽃피어 있는 어린이 문화라든가 어린이들의 현실을 보시면서 조선 어린이들이 굉장히 불행하다는 걸 더 느끼셨죠. 갑자기 불현듯 여쭙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요. 방정환 선생님 하면은 또 소파, 네네. 소파라는 아호가 따라 붙습니다. 네. 소파는 무슨 뜻입니까? 소파라는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쓰신 글에 네. 그러니까 큰 대해, 그러니까 네. 바다와 작은 개천물 이런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작은 물결이 흐르고 울어서 결국은 큰 바다의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게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는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가슴에 남긴 작은 물결, 잔물결들이 훗날 큰 물결이 되어서 네. 세상에 큰 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하셨어요. 그래서 작다 할 때 소와 파도할 때 파도할 파. 때 파자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 조선의 소년 소녀 단 한 사람이라도 빼지 말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독립된 나라의 네. 장래의 역군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네, 맞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좋은 사람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뭉뚱그려진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좋은이 예. 어떤 좋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이를테면 일본의 그 식민지 교육의 수신 교과서에서도 좋은 사람, 그러니까 모범적이고 말 잘 듣는 사람 예, 예. 이런 걸 얘기할 때에는 사실은 되게 문제가 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방정환 선생님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천도교 소년회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잡지 맨 뒤에 네. 항상 천도교 소년의 표를 내거는데요. 네.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때 참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실된 거죠. 그래서 네. 어떤 불의에 저항하고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자기보다 더 약자를 도와주고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연대 네.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 워낙에 그 식민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기 때문에 이때 좋은 교육이 그냥 말 잘 듣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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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들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네.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뭐가 진실입니까? 정말 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가짜 뉴스다 가짜 이런 뉴스예요. 얘기라고 말씀드릴 큰일 날 정도인데요. 가짜 뉴스네요. 일테면 방정환 선생님 이제 소년운동 하시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민족주의 계열의 소년운동을 펼치셨기 때문에 계급주의 소년운동 계열에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을 동심 천사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일종의 딱지를 붙이면서 이제 동심 천사주의. 그건 뭐예요? 동심이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정환 강조를 하셨는데 그 뭐가 잘못이에요? 그때 천사는 사실은 인내천의 사도라는 모든 사람이 하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계급주의 소년운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동심이 천사 같다는 너무 아름답게 미화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가리는 역할을 오히려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던 거죠. 일제에게 강점당하고 네네, 있는 이런 네. 현실에서 뭐 순수, 천사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도피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떤 오히려 굉장히 혁명적이고 계급적이고 모순을 타파하는 그런 투쟁의 동력처럼 해야 되는 계급주의의 관점에서는 네. 방정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북한이 또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서는 방정환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동 작가 또는 일제에 타협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남쪽에선 남쪽대로 방정환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아동 문화, 민족주의 또는 네. 반공주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오해들이 계속 쌓이게 되었던 거죠. 오해였군요. 네. 가짜 뉴스였고요.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그 어린이 운동뿐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앞장섰고 또 가까운 분들이 다 그렇게 독립운동가였고 하니까 네. 당연히 방정환 선생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독립선언문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고초를 겪은 일도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네네. 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때에 같은 그 보성학교의 교장이셨던 윤익선 선생님께서 예. 조선 독립신문이라는 걸 배포하세요. 1호를. 예. 그런데 바로 이제 붙들려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청년들이 예. 조선 독립신문이라는 일종의 지하신문 같은 건데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정환 선생님도 그 일을 하셨죠. 그러다가 일본 순사에 의해서 잡혀가셔서 고초를 겪게 되는 예. 이런 일을 당하십니다. 어떤 고초를 겪었어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구금 당하시면서 네, 고문도 당하고 뭐 이랬다는 아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등사기하고 이런 먹 같은 거를 예. 집안에서 이제 찍다가 우물에 몰래 버리셨대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풀려나신 면이 네네네. 있었군요. 다른 분들보다 일찍 풀려나셨죠. 민족운동 연구를 하시다가 애초에 네. 또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시고요. 나중에 어린이 이 운동에 매진하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독립운동 전면에 나섰다가는 네. 아이고 이거 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실제로도 네. 개신교의 많은 목사들, 그 천도교와 개신교가 독립운동을 주도했잖아요. 네. 3.1운동 이후 어마어마한 탄압 이후로 완전히 그냥 내세 뭐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피하는 세계에 도피하는 이런 설교를 해서 교회가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전초기지였는데 그 이미지를 많이 그 희석시켰단 말이죠. 네. 그 이후로 그와 마찬가지로 방정환 선생님도 이거 뭐 일제 이런 강고한 권력 앞에서 다른 우회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라고 판단한 건지. 그 방정환 선생님 이제 3.1운동 그 만세운동을 겪으시면서 네. 사실은 어찌 보면 민중들이 다 일어났던 거잖아요. 독립이나 그렇죠. 예, 해방을 예. 위해서 일어났지만 사실 승리한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좌절된 측면도 있었죠. 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천도교라든가 어떤 민족운동 세력들이 청년운동이나 뭐 농민운동이나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천도교에서는 여러 부문운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청년, 여성, 농민, 어린이 운동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이 결국은 그렇죠. 장래 세대에. 네, 조선의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표 중에 하나가 네. 조선의 10년을 생각하라. 이런 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야.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이 예. 조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회적인 이런 타협적인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장기전을 해야 되는 거였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운동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래를 대비했던, 네. 장래의 여군을 키우려 했던 네. 방정환 선생님의 이런 의지, 네, 또 배려가 다시 새삼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고요. 방정환 선생 탄생 120년 네. 되는 해인데 방정환 선생의 정신이 오늘 그 교육 현장에서 살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의 정신은 어찌 보면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어린이를 주목한다는 거는 약자 중에서도 약자를 주목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념 대립의 양쪽에서 네. 그 좌우를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도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민족 협동 정신의 어떤 결정체다 방정환이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방정환은 여전히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교육 문제를 돌아볼 때에도 되게 새롭게 다가와야 하는 면이 있는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탄생 120주년을 맞았는데요.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부장 염희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성님, 방정환 선생님과 방정호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겠죠. 제발 없다고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반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박경은 씨가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네, 고속도로는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들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군북 부근인데요. 추돌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아직 장지에서 군북까지 여파받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진교터널에서 사천터널, 또 장지에서 산인 부근, 하만 1터널에서 하만 2터널, 또 대전에서 덕천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인데요. 대덕터널 부근입니다. 추돌 사고 때문에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 옥가 부근으로 4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연무에서 선운산 부근, 또 남공주에서 공주분기점, 정우터널부터 차량터널, 이후 남풍세에서 남천안까지 전체 3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도동분기점에서 북대구 부근, 또 금곡에서 영동 1터널 부근, 다시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목천에서 천안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22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기흥에서 수원, 신갈에서 죽전휴게소, 또 서울 요금소 부근 4차로 위로는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월요일은 정말 알찬 방송입니다. 자,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면 좀 굉장히 청취자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일부 청취자분들에게 경제를 쉽게 알려드리는 푸박,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그리고 우리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사실은 그 경제 이야기 파고 또 파야 뭐 끝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되게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본질을 바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 고마운 분들이에요. 황금 연휴의 끝을 잡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니까요. 여러분 많이 의견 또 질문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린이날 어떻습니까? 어린이날 저는 코피나게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제 예전에 그 김구라 씨가 성탄절 때 그 아들 어렸을 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아들 이름 동현이로 알고 있는데 MC 그리. 네. 동현군을 아주 어렸을 때 롯데월드 갔는데 들어가는 데만 2시간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도 거기 다니시나요? 거기는 이제 아주 애가 어릴 때 많이 가고요. 이제는 저희 집이 이제 직립보행한 지도 오래됐고 문맹에서 탈출한 지도 좀 돼가지고 저희는 그 어린이날 전야제부터 방금 전까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그 후야제까지 지금 막 마치고 돌아. 전야제가 아니라 후야제까지. 후야제 전후 다 하는 걸로. 네. AS까지 하고 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만족도. 제가 보기에 우리 고객님 만족도는 별 4개 반이에요. 아이고. 네. 대성공하셨네요. 엄마가 출근만 안 했으면 5개 채우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예. 자, 우리 박병률 기자님. 네, 저는 앞으로 사흘 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 네. 그게 뭐예요? 어버이날. 그렇죠. 준 만큼 또 받아야죠. 그렇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3일. 네, 알겠습니다. 많이 큰 모양이군요. 아이들이. 네, 많이 크나 작나 하여튼 저희는 받을 것은 꼭 받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안은 깔끔해요. 네, 주고받는 게 깔끔해요. 네, 경제부 기자잖아요.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네, 제가 어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아들하고. 무려 3시간짜리를. 그렇게 길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일러. 뭐 스포일러? 캐릭터만 얘기하면 돼요. 캐릭터만? 네. 스토리 말고. 헐크하고 너구리 말고는 기억나는 캐릭터가 없어요. 네. 사람은 주로 사람은 생각이 안 나고 다 비슷해요. 변종만. 남녀 구분밖에 안 돼. 네. 저는 지금 방금 보고 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뭐 스토리는 비켜가고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되게 정신이 없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느낌이 이 신데렐라 집에 일손이 딸려가지고 백설공주 집 난장이 꺼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아둔한 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영화를 한 3편, 같은 편을 3번 봐야 이제 드디어 그 영화의 진가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10년간 21편 영화가 나왔는데 네. 그것을 집대성한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다 보지 않으면 네.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렵죠. 갑자기. 전 처음 봤어요. 네. 사실 어벤져스 시리즈 처음 네. 본 건데 중간에 졸았어요, 한번. 예. 이 두 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보는 N차 관람도 있고 예. 어머 이건 또 봐야 해 해서 보는 N차 관람도 있고 봤던 분이 또 보고 해서 이 사상 최단 기간 1000만 기록이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2조 5천억을 돌파했어요. 네,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지 한 12이틀째 됐나요? 네네.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1000만 명 넘었고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금 제작비의 5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박이 났으니까 네.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영화의 성공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같이 늙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형이랑 나랑 나 꼬마 때 나 글자 모를 때 만났던 그 아이언맨하고 나하고 같이 늙어서 아이언맨도 이제 예. 고생을 좀 했고 나도 고생을 좀 했고 예. 그래 우리 같이 늙어가는구나 이런 마음하고 어렸을 때 왜 그 무슨 날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그렇죠. 받잖아요. 예, 종합 선물 세트. 빨간 장화에 과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거. 그렇죠. 예. 이 저는 영화를 보고 그 느낌이었거든. 종합 선물 세트. 왜 네. 다른 영화 보면은 만약에 그 아이언맨이다. 네.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예, 예, 예. 이거는 한 번에 예. 표 하나만 끊었는데 예. 주인공들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걸 보면서 나의 리즈 시절이 나의 철 몰라도 되었던 시절이 이걸로 끝났구나 하는 그 정말 내 인생의 엔드게임이구나. 그 한 번 그 매듭을 묶고 가는 그 느낌이 흥행의 비결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벤져스가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실 제가 보고도 이게 그렇게까지 봐야 될 영화인가. 전 사실 좀 약간 고기를 좀 갸우뚱한. 왜냐하면 미국에서 히트했던 영화 중에서 네. 이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히트한 영화는 아마 저 못 본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스타워즈가 사실 북미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만 예. 물 건너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마블 시리즈는 정말 예상치 못할 정도로 이게 오히려 전 작품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인피니티 워라든가 그 앞에 뭐 아이언맨 시리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았죠. 뭐 저 앤트맨이라든가 저 사실 저 일부는 봤고 일부는 안 봤는데 예. 이렇게까지 뜨거울 줄은 저도 사실 상상을 좀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전작들을 제가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전작들도 명성이 대단했던 모양이죠. 전작들을 이게 제가 보니까 전작들을 좀 보셔야 그렇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유, 그 한 편 보는 것도 힘든데 전작까지 다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때문에 네. 정주행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대기적으로 쭉 한번 훑고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더라 해서 과거 영화의 IPTV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토르, 뭐 캡틴 아메리카 사실 다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전체가 다 이해가 되고 그 엔드게임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이게 그 장면이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안 보시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렇죠. 이런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거 예. 보고 왜 감동하지? 예. 저 어느 부분에 가서는 마동석 씨가 나온 줄 알고 비슷하게 생긴 분이 한 명 나왔었어요. 네, 한 분 또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마동석 닥터 씨인가? 스트레인지에 나왔나요? 그 네. 기시감이 있는 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처음에 그 짱짱하던 그 얼굴이 아니라 조금 내려왔잖아요. 네. 눈에 이런 주름 이런 게 네. 맞아요. 그런 게 짠하면서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특히 아이언맨이 보면 얼굴이 많이 그렇죠. 상했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도 고생 많았어. 회사 네. 다니느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스타워즈의 진가를 알아보기엔 그 시절이 너무나 치열했던 대한민국. 지금은 문화적 소양과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붐업된 어벤져스 열풍.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또 약간 또 가볍다라는 것도 흥행의 그 원인이 아닌가. 사실 스타워즈는 철학이 되게 많이 들어간 작품이다. 네. 그리고 미국적인 상징이 많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마블의 그 어벤져스의 경우는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또 복합적이라는 이런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병률 기자께서는 영화 속 경제학자의 영화관. 예. 이렇게 영화와 경제를 접목한 책을 내셨어요. 네. 예. 어벤져스엔 어떤 경제학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 뭐 이 벌어들인 돈으로만 보면 우리가 흔히 그 영화업계에서는 제작비의 2배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제작비 한 지금 5배 정도 지금 벌어들였죠. 이 영업이익률만 보면 이미 한 45%. 이 정도 지금 봐지는데 지난해 그 국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인데 이 영화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5%. 엄청나죠. 이게 바로 이 컨텐츠의 힘인데 예. 우리가 이 힘을 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경제학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 보면 이 밴드웨건 효과까지 지금 가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면 안 볼 수가 없는. 예. 그 영화 정말 좋아? 그래서 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밴드웨건 효과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이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영화 보기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 영화를 안 보면 얘기가 안 되죠. 그 도태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네, 이게 대표적인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네, 그래요. 밴드웨건 효과. 이 영화의 성공이 과연 스토리인가 스크린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는데 스크린 상한제 옛날엔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스크린 쿼터 있었죠. 네. 제가 문화부 출입할 때 취재했던 게 그 내용이었는데 예. 제가 얼굴을 실제로 봤던 영화 배우들은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데모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그때 그 뭐 기라성 같은 한국 배우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글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때가 벌써 한 뭐 15, 16년 전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좀 상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로 조금 강제적인 보호를 해서라도 어떤 한국 영화의 저변을 좀 넓혀야 될 만큼 발화하는 시기였다면 사실 이제는 좀 많이 자라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할리우드에 뭐 거대한 물적 자본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어벤져스를 두고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 영화에 몰아가지 못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영화만 보여준다도 맞지만 관객들이 그 영화만 보고자 한다도 또한 팩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규제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약하고 상업적인 흥행력은 별로 없을지언정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위한 전용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설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상업성이 좀 떨어지는 영화를 따로 상영관을 만들면은 안 오잖아요. 그 안에 말고. 어디다? 그러니까 그 대형 멀티플렉스 말고요. 전용관을 만들면 그것만 찾아보시는 매니아층이 있어요. 특히 뭐 예술 영화, 독립 영화 이런 것들은 모여서 보는 모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번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예술 영화 전용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광화문에도 있고. 그 신문로 쪽에. 그렇게 저는 별도로 구별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이제는 시대가 변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영화관밖에 없었거든요. 영화를 보려면. 근데 이제는 뭐 넷 XXX 이런 것도 있고 IPTV들도 되게 많고. 넷플릭스를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엑스플릭스.
코믹스. 저희가 홍길동이라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원하면 심지어 포털 사이트 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그렇죠. 또 IPTV도 있고요.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보면 스트리밍 서비스로 다 됩니다. 네. 심지어 무료도 다 되기 때문에 물론 큰 화면에서 좋은 음질을 들을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 영화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20-30년 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저도 아마 20년 전 같으면 이런 스크린 쿼터제 필요하다고 했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과연 실효가 있겠냐. 예,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굳이 스크린이 아니라도 다 알아서 또 찾아보는 그런 루트도 생겼기 때문에 이런 규제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영화들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한국 영화를 위해서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뭐 마블 울리시는데 마블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죠. 회사 이름이니까. 네, 코믹스. 그래요. 네. 예. 고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어떻게 그 투블로다가. 그렇죠.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네, 났습니다. 촘촘한 마블링. 네, 그렇습니다. 마블링 중요합니다. 예. 자, 2765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에는 방탄소년단도 만만치 않게 경제적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 스타디움 공연 보니까 미국 안에서 인기가 대단하던데 다음에는 방탄소년단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방탄소년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지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한국 가수 최초로 스타디움 월드 투어를 시작했는데 퀸이 공연했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선다고요. 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에 방탄소년단이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스타디움 공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몇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빌보드 1등 스타디움 공연 그리고 빌보드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만 상을 받았는데 우리 그룹 부문에서도 상 받고 싶어요 했는데 그걸 다 해냈습니다. 1년 안에. 그렇군요. BTS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일까요? 5년 전에 KBS 1라디오 진행하고 싶다. 아니 이거는 이루어졌습니다. 족보에 남는 거 아니에요. KBS 1라디오 진행은 그렇습니다. 이거 당상관 이상의 벼슬하고 맞먹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뭐 BTA 하나 만들까요? 네, 그럴까요? 방탄 아재단. 여기가 바로 대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자, BTS의 경제적 효과 얼마나 되는 겁니까? BTS가 이게 자주 인용이 되는 보고서인데 작년 말에 한 경제연구원이 BTS의 경제적 효과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향후 한 10년여 이상 이 BTS의 현재 인기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연평균 국내에서만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원이 넘을 거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견기업 평균 매출의 양쪽 뺨을 다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기업이고 이 BTS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BTS가 자주 노출이 될수록 소위 구글 인덱스라고 해서 검색 지수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이 그거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우리나라 수출이 한 700불씩 늘어난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 연예인들 뭐 마약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BTS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전혀 없겠지만은 참 쉽지 않겠다. 이 자기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 BTS가 대단한 게 이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거든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아직 상장사도 아니고요. 당시 역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대형 기획사에서 일하던 분이 나와서 만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주 큰 우리 대형 아이돌이 만들어진 대형 기획사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이 지금 엔터테인먼트는 오직 지금 BTS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그 아티스트가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고요. 사실 이 정도 만약에 같으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아니 세계 시장에서 지금 세계 넘버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엄청난 거죠 사실. 이 빌보드 차트가 우리가 흔히 팝 얘기할 때 빈번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내 뭐 M 차트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 가보경장 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전통과 신뢰를 자랑하는 차트입니다. 한국 가수가 여기서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게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가보경장 때 제가 한 경제 평론가 분 말씀이
우리나라 반만년 이후에 문화로 수출한 거 처음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네. 근데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런 대중문화 포함해서 과거 문화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파급 효과를 보인 것 과연 있었을까? 원자재 안 들어가고 네. 제조업도 아닌데 네. 4조를 벌었다. 문화를 무용 상품을 이거 대단한 거죠 정말. 심지어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서 리콜 때문에 조사받고 있잖아요. 예. BTS가 근데 조금 약간 다른 아이돌하고 다른 점은 전 분명한 차별점 좀 있다고 보는 게 네. 노래의 그 노랫말을 들어보면 네. 내지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주관이라는 네. 게 있는데 물론 다른 아이들도 주관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많이 외우라고 했구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BTS에게서는 달라요. 다른데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우주라고 이 노래도 뭐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소우주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 안에 가사가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60억 개의 역사, 60억 개의 별과 공존하는 거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람 하나 개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번에 그 스테디움 투어하는 그 주제 컨셉이 Speak Yourself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 자신을 그렇죠. 드러내고 너의 목소리를 내놔라. 하나하나 너희들은 그 자신으로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전 세계 티네이저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재들 기준으로는 과거에 서태지 처음 나왔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 네. 저희들한테 메시지 정말 많이 줬었거든요. 예. 교실 이대 같은 것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미 고인됐습니다만 마왕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저희 그 주옥 같은 가사 하나 그리고 메시지 하나에 제가 열광을 했었는데 그 열광했던 게 지금 글로벌화된 거 아닌가. 그게 BTS 아닌가. 저는 사실 가사를 보고 BTS의 그 행동들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런 좀 일종의 데자뷰를 느꼈었습니다. 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하나의 우주다. 이런 철학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반야심경에 나온 건가 그게? 그래서 그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의 내용, 이야기들 이런 것들 보면 고생 좀 해봤구나라는 네. 생각하고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렇게 꿰뚫는 네. 그런 공감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근데 결과론적이지만 과거에 제가 한 앵커한테 들었는데 이 방시혁 씨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돌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 뭘로 지었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방탄소년단으로 큰일 났네. 반지하로 이사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어렵게 집 샀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뭐 건물주가 되셨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1 환율 오늘도 1170원 찍었는데 연일 상승하는 분위기죠.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환율이 오르는 이유 심상치 않은 이유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죠. 오늘은 일단 뭐 외환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1,170원으로 끝이 났는데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또 환율이 약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은 경제가 뭐 예상보다는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남북 문제도 그랬었고 이게 좀 버팀목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남북 문제도 안 좋고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고 이런 또 최근에 나왔던 우리의 그 성장률 발표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버티던 환율이 지금 약간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부정적인 여파는 없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게 또 맞습니다. 네. 우리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또 점은 장점이고요. 네. 또 우리가 가장 겁을 내는 게 뭐냐면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는 대응이 안 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네. 차라리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 전망이 가득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라 말해서 네. 미국이 네. 한번 환율을 갖고 대박을 한번 치겠다. 그러면 대박 치고 나머지 나라 손해 보게 하겠다. 그러면 손해 보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다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예. 여러 가지 관세라든가 동원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아유, 그분께 밉보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좋은 게 없죠. 네. 그렇죠. 우리 $1 환율이 상승을 해버리면. 근데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되게 힘듭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건들이 또 많이 발생하니까요.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5G 이야기 짧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 한 달 맞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초창기에 이제 뭐 보조금 경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입자는 많아요. 한 달 만에
26만 명이 가입했으니까 예. 초반전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망이 덜 깔렸는데 서비스를 먼저 시작해서 5G를 사고 LTE 속도도 안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점. LTE 그게 속도만큼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죠.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는 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체감이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실측을 해보니 LTE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고객들 입장에서는 비싼 돈 내고 네.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더 비싸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싼 돈에 새 단말기 샀는데 고속도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속상하실 수 있죠. 매번 이런 거 아닙니까? 개통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는 나중에 점점 빨라지게 하고. 네. 뭐 맞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교집합이 항상 이 시대를 넘어가는 순간에 그게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하고 세계 최초 경쟁 그거 하느라고 좀 더 서두른 감이 있고요. 예. 세계 최초 경쟁 때문에 아예 그게 무슨 소동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세계 최초로 딱 깃발을 꽂아놔야 네. 세계 최초로 시작한 저 나라의 단말기가 믿을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향후에. 예. LTE 때도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LTE 시절에 우리 휴대폰이 잘 나갔던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소비자는 호갱이네. 호갱은 아니고요. 사실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네. 생각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중에 누가 낫느냐 그게 결국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언제쯤 사야 그 재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한 내년 상반기 내년 봅니다. 상반기까지. 네, 아마 연말 가면 기지국도 많이 설치가 되고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속도도 어느 정도 날 겁니다. 이게 원래는 네. 속도가 20배 차이 나야 되는데 네. 4G랑 5G가 예. 지금 한 2배밖에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연말 가면 기지국이 한 23만 개 정도 깔리고 나면 어느 정도 속도도 나오고 특히 중요한 게 그때쯤 되면 전용 아마 앱들이 많이 네. 개발이 될 겁니다. 콘텐츠도 네. 내년에 세뱃돈 받고 그 뒤에 이제 갈아탈지 여부를 한번 고려해보는 걸로. 영화는 몇 배 빠릅니까? 영화는 뭐 이론적으로는 지금 1초 만에 된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1초 만에 슉. 네. 슉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기다려봐야 네. 되겠네요. 자, 박연미 기자, 박병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은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였습니다.